자, 오늘 그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 설정 범위는 뭐 주력주에서 매수 라인이 다 잘 나갔죠. 잘 나갔고, 그리고 지금 뭐 벌써 1시 오후장 완연히 이제 다 접어든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쪽 기준에서 이제 변동성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겠느냐, 그 기준하고 외부 종목에서는 그러면 지금 기준에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겠느냐, 뭐그 정도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SKC를 오전장에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일단은 이제 17만 원대 위쪽의 흐름을 잘 잡아주고 있고, 나머지 이제 우리 쪽 기준에서 또 전략 기준 설정 범위 잘 놓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력주 포트폴리오는 뭐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하게 이슈가 불거지거나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좀 덜어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월등히 더 확보해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비중 부분은 포트폴리오 비중 냅두고 추가적으로 변동성 매매, 변동성 매매할 물량을 남겨놓은 상태다라고 했을 때, 남겨놓은 상태다라고 했을 때, 그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 비중 갖고 있던 그 부분을 주력주에서도 변동이 확장되는, 예를 든다면 뭐 HD 현대일렉의 거래가 지금 정도가 아니라 더 터져주고,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주력 비중 5% 그리고 변동성 기준 추가,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은 뭐 저 기준대로 뭐 기존의 작년 뭐 11월부터의 기준, 그러니까 11월부터면은 10월 말까지 저점 찍고니까 뭐 수익률은 긍정적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시장이 19.52%, 작년에 이제 그 10월 말 종가 기준이 2,277포인트인데 2,277포인트 찍고 나서 이제 지금 시장은 2,700포인트를 넘겨놓은 상태잖아요. 오늘 좀 눌려 있다 할지라도 뭐 그런 상태에서의 등락률이 시장 지수 기준의 20% 정도 되고, 계좌 수익은 65%, 주력주만 가지고 주력주. 그리고 마찬가지 1월 저점 찍고 나서 1월 종가 기준에 2,497, 그러니까 2,500포인트 살짝 이탈되고 나서의 흐름에 시장 9% 움직임인데 전체 계좌 수익률은 40%예요. 6월달 포트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2%대까지 밀려 있다가 지금 조금 낙폭을 줄이긴 하는데, 삼성전자 2% 하락이 지수의 낙폭을 끌고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종목별로는 자동차 이외에 셀트리온 강보합 이외에 전부 지금 약세예요, 사실은. 자동차 그리고 뭐 셀트리온 강보합 이외에는 전부 이제 약보합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수는 눌려 있는데 그렇게 뭐 문제되는 지수의 흐름은 일단 아니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서도 미국 쪽의 선물도 보합 속에서 기술주 쪽은 뭐 강세, 그리고 이제 니케이 쪽이 0.7%의 강세, 뭐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부정적이진 않다. 그래서 요 이제 포트폴리오 6월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이제 움직임 가져가는데, 아직도 이제 뭐 초순이란 말이에요. 6월 초순. 그래서 요 비중대로 그대로 삼성전자가 좀 많이 아쉽지만은 일단 삼성전자 기준도 부정적이진 않다. 오늘 76,500원까지 올라오면 편입 기준 설정을 잡아드릴 거고, 하이닉스 기준도 지금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목전에서 살짝 쉬고 있는 거죠. 21만 원 돌파가 사상 최대치잖아요. 엔비디아 가는데 왜 얘는 못 가? 이렇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해석? 근데 그건 부정적인 게 아니잖아. 사상 최대치인데 어찌됐건 뭐 덜 갔는지 못 갔는지 뭐 다 떠나서.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26만 8천 원, 8,500원 공방이에요. 비중 늘리셔야 된다고 그랬고, 기아 택일이라고 했는데 그냥 현대차라고 해놓을게요. 뭐 복잡하게 무슨 뭐 그렇게 해서 현대차 기준에 25% 편입 기준, 그리고 기아를 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매 사인은 우리가 기아로 현대차로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주력 25% 그리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주력 비중처럼 현대차의 주력 기준의 25% 비중, 그리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가 기준에 26만 8천 원 25%, 그리고 신규 편입자 편입 관점
주력주는 뭐 다 똑같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정책 금리 수혜 기준의 주력주로 이제 KB금융 설정을 잡아놨는데 8만 원 이하에서 뭐 어느 가격에서든 잡아가실 수 있는 위치로 설정을 했어요. 또 8만 원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HD 현대인력이 좀 많이 두들겨 맞은 상태 기준인데 오늘 수급 안 나빠요. 거래대금 터지고 변동률이 확장될 거냐 그 하나의 기준 차이점인 거지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PCB 업체 기준의 애플 쪽 이번에 이제 10일 오늘 야간부터 지금 이제 애플 쪽의 연례 행사죠.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그렇게 해서 WWDC가 열리는데 AI 관련된 그러니까 이번에 아이폰 신규 출시하는 부분에 대한 AI 기능, 그 기능이 이제 조금 더 고사양 또 고사양이다 보니 이제 고마진 제품이 되겠죠. 그 기준에 어떤 업체들이 또 수혜를 받을까? 그 대표적으로 LG 이노텍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BH 뭐 이렇게 우리 쪽 입장에서 이제 이수베타 지수도 같이 보고 있고 개장 초에는 뭐 BH도 나쁘지 않은데 좀 눌려 있는 거고 그리고 LG 이노텍도 개장 초 나쁘지 않은데 좀 눌려진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수베타 지수가 오히려 이제 오늘 4%의 변동성 우리가 이제 유지하고 있는 종목의 기준이고요. 주력주로서는 이제 우리가 BH가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더라도 진입한다라고 했는데 진입 이후에 조금 조정이 있었어요. 주간 단위 내내 지난주에. 이번 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WWDC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좀 불거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간 단위의 수급 범위 추가적으로 더 확장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 거래가 이제 터지는 기준으로 설정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그 이번 주간 단위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자.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BH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지금 24,400원 고점 대비해서 또 눌렸어요.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인데 종가를 어떻게 설정을 잡을지 어떻게 설정이 잡힐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이 한 3만 주대 4만 주 이렇게 들어오다가 뭐 제한적이죠. 제한적 거래량의 제한적 프로그램 수급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뚱뚱하면서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뭐 18,000주 프로그램 매도에 주가 눌림폭인데 창고 동량이나 이런 쪽 놓고 봤을 때는 문제되지는 않아요. JP모건에서 또 매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력 창구 중에 하나의 기준이 되거든요. JP모건이 글쎄 매도가 다시 확대돼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보여지는 수급에서는 긍정적으로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20만 7천 주 매도에 18만 8천 주 매수예요. 근데 그걸 단타를 쳤다? 매수 매도 단타를 쳤다? 그렇게 인식이 잡히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잡혀요? 매수 매도 단타의 인식보다는 손바뀜. 매도하는 프로그램 쪽, 매수하는 프로그램 쪽. 손바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편하지는 않고 한투가 오늘 조금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규모가 조금 축소된 것 같아요. 시간별 매수 기준에. 근데 여기도 이제 그 매도 창구 5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수급 범위를 쭉 확대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이제 뭐 지금 뭐 1,000만 주 단위 이렇게 터져 있을 때 기준이라면 뭐 몇십만 주 또 몇백만 주 기준이면 모를까 너무 그렇게까지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 선호 창구가 매도 우위라는 거. 그 프로그램이 지금 매도로 전환됐습니다만 그게 마이너스 약세까지 뭐 치고 내려가는 밀고 내려가는 그런 또 과도한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 뭐 그런 기준에서 좀 해석을 해서 놓고 보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C가 지금 18만 주까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7만 주에서 20만 주 매수가 들어오면은 가격대 설정해서 놓고 보면서 편입 설정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야 이거를 그리고 이제 최대 따라붙을 수 있는 거를 17만 3천원까지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녹화하는 사이에 보자고요. 단기 5% 비중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냐라는 설정 범위를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설정을 하고 그다음 자동차 보고 그리고 나서 또 기준을 잡을게요. 현대차가 지금 1.5까지 다시금 27만 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쪽 그리고 우리의 기준점 잡을 수 있는 쪽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처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그렇게 해서 뭐 기아 같은 경우도 12만 1,900원인데 얘도 주력의 기준이에요. 간헐적으로 매수세 나가고 있고 현대차랑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현대차 기준의 매수가 대부분이 나가고 기아가 이제 병행해서 나가는 경우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은 오늘 전량 차익 실현 또 마지막 매수한 물량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손절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제 차 돌리면은 이제 수급 보면서 편입 설정을 볼 건데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도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뭐 16만 원 공방 계속 남아 있는데 수급 범위가 한 5만 주. 그러니까 의미는 없어요. 9,700만 주짜리 5만 주 프로그램 순매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매수 매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비중 유지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개별 기준의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5만 원 위쪽에서 거래가 제한적일 때 지금 거래대금 순위 우리가 거래대금 기준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거래대금 2천억 이상에서 거래대금 순위 한 20위 안에 들어오면 거래가 터진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이수베타시스도 그 정도의 슈팅이 나오면 오버슈팅. 그러니까 뭐 진짜 변동률 뭐 10% 이상 뭐 들여도 보고 싶잖아요. 우리 종목에서도. 근데 그 거래가 터지지 않는 범위에서는 단기 추세 범위, 중기 추세 범위로 계속 들여다본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수페타시스의 기준도 5만 원대 넘겨놓으면 5만 원대 넘겨놓으면은 그 전에 이제 금요일인가요? 5만 원대 한번 위에서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죠? 금요일 날. 그래서 이평선 밀집구가 따라붙을까를 고민했는데 수급이 조금 애매했어요. 거래량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안 따라붙었는데 기존에 있는 물량만 유지하고 있는데 꼬리 달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미끄러질 때는 고점에서 이번에 사상 최대치 고점 54,900원, 그러니까 55,000원에서 뭐 알테오전처럼 3% 밀리면 차익 실현하고 그걸 놓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어떻게 대처해요? 그걸 놓쳤어. 그러면 오히려 47,000원이 이탈되면 그거는 가격적인 메리트로 편입의 기준을 잡고 오늘처럼 프로그램 수급이 일부 유입되는데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여기서 매수하실 수 있어요. 좀 더 보겠다 그러면 슈팅이 나온 이후에 설정 범위를 잡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기준을 좀 설정을 잡아도 됩니다. 지금 하여간의 결론은 비중 유지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는 제가 고민을 해서 매수 사인을 설정을 잡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매모호하다. 수급은 좋은데 뭐 저 정도 수급은 언제든지 매수 매도가 들어오잖아요. 매수 매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슈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면 따라붙고 아니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 편입 설정을 신규 가입자분들에 한해서 편입이 되는 거죠. 지금 뭐 대부분 다 갖고 계시니까. 또 혹은 안 갖고 있는데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뭐 관망 기조에서 매수의 기준은 또 찾아보는 걸로. 오늘 기준은 오히려 이제 HD 현대일렉 쪽을 발송을 했고 그리고 오후장에 뭐 슈팅의 범위에 따라서는 추가 편입이 아니라 매수 강도를 또 드릴지 그 고민하는 정도. 그다음 BH가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왔어요. 툭툭툭 밀려서 짜증스러운 거죠. 이제 거래 없이 고점이 낮아지니까. 근데 비중 유지하고 오늘도 매수가 2번 나갔습니다. 이번 주 이제 변동성 확장의 기준을 좀 놓고 보면서 또 프로그램도 있었고 근데 지금 기준도 비중이 없으신 분들, 적으신 분들은 편입 설정으로 잡을 수 있다. 그 정도.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HD 현대 일렉의 매수 사인 나갔기 때문에 얘가 마지막 매수 사인이 18만 8,900, 그러니까 18만 9천 원 정도예요. 그럼 뭐 같은 자락인데 이게 거래가 빵 터져 있거나 프로그램 수급이 어마어마하거나 또 뭐 개인 선호 창구가 어마어마한 물량을 뺏기고 있다면 얘도 매수하죠. 근데 개인 선호 창구 일부 매도, 프로그램 쪽에 매도 있지만 뭐 기관들 쪽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뭐 일부 추정할 수 있겠고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HD 현대 일렉이 있으니 일단 그쪽에 집중을 하고 얘는 이제 주력주는 아니지만 변동성 매매 기준에 설정해서 넣어놓은 폭이잖아요. 뭐 그 감안해서의 대처. 그렇게 해서 뭐 나는 변동률이 좀 더 뛰어난 예를 보겠다 하시면 뭐 LS 일렉으로도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방안의 전체적인 기준은 HD 현대 일렉을 기준으로 먼저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BH는 지금 보합권에서 편입 설정 잡으실 수 있어요. 프로그램 쪽에 순바뀜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기준에서는 다시 이제 매수가 좀 설정돼 있기 때문에 좀 짜증스럽죠. 근데 이제 거래 없이 눌려진 폭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오늘 BH 쪽은 24,570원이 거래 평균 단가예요. 오늘. 그리고 프로그램 쪽 매수와 매도가 있는데 매수한 쪽의 기준은 위로 쌓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24,570원이 아니라 24,600원, 700원 정도 평단이 되겠죠. 그에 대비해서 거래 없이 눌려 있으니까 비중 적으신 분들은 채우실 수 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지 대처할 수 있다. 아쉽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은 21만 뭐 3천원 요 정도 편입 설정을 얘도 고려하실 수 있고 매수 사인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멈춰 계시고 관망하실 수 있어요. 있는 물량 유지. 24만 원 차익 실현 잘 하고 재편입 잘 잡힌 거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HL 만도도 일단 46,200원이 오늘 기준에 46,200원이 이탈되면은 기존 물량 뭐 차익 실현 또 마지막 뭐 잡으신 5만 원에 잡으신 물량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뭐 손절 기준이 되더라도 지금 기준은 뭐 5만 원 대비해서 3천 원이면 6%예요. 매우 크게 밀리긴 했습니다만 5만 원에 잡으신 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잡으신 물량이 있다면 분할 매수 기준만 잡으시면 돼요. 다만 이제 거래가 없어요.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니까 그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 일단은 유지하고 대처하다가 46,200원 이탈되면은 그러면은 그건 정례 기준을 잡을게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APR은 하여간 마지막 매수 사인이 30만 원 이하, 28만 원, 9만 원 뭐 이렇게 그리고 30만 원 초반이었는데 일단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놓쳤어요. 그냥 유지하면서 신규 편입은 잡지 않을 거예요. 유지하면서 이제 고민을 해볼게요. 어디서 차익 실현을 설정해 드리는 게 옳을지. 근데 다른 쪽 뭐 매매를 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다. 그러시면은 거래가 없는 쪽부터 정리해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주력주 이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오늘 신규 매수 사인 낸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SKC를 좀 고민하고 있고 YC는 글쎄요 한번 좀 뭐 웃고 대처를 해야 되나 나중에 한번 뭐 들여다보는 걸로.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HD현대일렉이 수급이 좀 더 유입되는 게 확인되고 27만 6천 원 뚫고 올라가면은 뭐 그쪽 정도. 오늘의 변동성 기준은 우리 쪽 종목에서는 거래가 이제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변동률 기준에 이런 걸 놓고 보면서 HD현대일렉을 보고 이수 페타시스도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변동성 종목은 그리고 이제 뭐 LS 일렉트릭 이렇게 그러니까 전력기기 그리고 이제 이수페타시스 우리 쪽 기준에서 변동성 종목은 그 정도로. 그리고 신규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을 일단 어찌됐건 전량차익 실현을 했으니까 신규적으로 들여다볼 종목의 기준은 일단은 뭐 SKC 정도로 볼게요. 나머지 LS 머티리얼즈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쪽을 오버나잇 하기에는 좀 불편해요. SKC도 오버나잇 하기에는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 수급 보여지는 수급이 병행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요 영상 올려드리고 진행을 할 텐데 앞부분에 SKC를 1시간 이상 녹화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뭐 이게 이제 이 영상이 바로 바로 오픈돼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력주 기준에서의 포트폴리오의 전략 부분을 바로 오픈해드려도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따라하시지를 않으세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 기준에서 뭐 유료 회원님들은 유료로 다 듣고 계시는 부분을 영상을 녹화까지 해가지고 올려드리면 뭐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래되신 무료 회원분들 계시잖아요. 오래되신 그분들은 이제 영상 올라오면은 그 부분에 활용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일반적인 회원님들은 그 부분을 활용을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독립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뭐 윤정도 회원분들이 몇십만 명 되게 그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현대차 조금 더 녹화하긴 할 건데 그 부분에 이제 회원분들 수익 범위나 포트폴리오 구성 범위에서의 흐름들을 놓고 좀 설명을 드리면 HD 현대일렉 수급 조금씩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오네요. LS 쪽도 조금 일부 형성이 되고 자, 뭐 현대차 좀 더 녹화는 하겠습니다만 뭐 똑같아요. 좀 전에 SKC 녹화할 때 기준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제 좀 공부를 하시면서 1탄부터 뭐 5탄까지 VVIP 회원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게 이제 연도수 기준이 22년도 교육일 것 같아요. 23년도는 제가 하반기 마지막에 변동성 매매 기준에 프리미엄 그 거래대금 기준에서 그 기준만 설정을 해드렸고, 프리미엄 교육에 이제 들어가 있는 요 내용은 아무래도 제가 기억이 맞다면 22년도 거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0만 원짜리 5개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9시간짜리 5개, 45시간 한 거예요. 응? 45시간. 그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과금이 되는 교육인데, 110만 원짜리 과금이 되는 교육인데 뭐 마케팅이 있겠어요? 마케팅 1도 없겠죠. 마케팅하면 환불 나오지. 결론은 이 교육을 키루스님은 다 들으신 거야. VVIP 회원님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VVIP 회원님들은 무조건 다 들으시라고 강압적으로 설정을 해드렸어요. VVIP 회원님들 기준에 들으셔야지 뭐 누가 듣겠어 이거를. 110만 원 내고 9시간 교육을. 근데 외부의 뭐 한국경제TV나 이런 쪽, 와우넷이나 이런 쪽에 교육 강의가 내용 없어요. 뭐 2시간, 3시간, 많이 길게 하면 4시간, 4시간 할 수 있는 교육자가 없어요. 뭐 우리 김종철 선생님 계시긴 한데, 기초 언론 말씀하시고 또 종목은 소형 잡주 나가죠 또. 그게 나는 불만인 거야. 뭐 우리 한옥석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 교육 그렇게 훌륭하게 잘 하시는데 결국은 소형 잡주가 나가요. 급하거든 마음이. 당장 막 보여줘야 되고. 근데 당장 보여주는 것도 현대차 말씀드렸잖아요. 기아 하루에 11%씩, 하이닉스 하루에 8%씩. 그런 변동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수익 잡으면 되거든요. 또 한미반도체 17조까지 시가총액 올라오는 과정 속에 상한가까지도. 대형주에서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요 교육을 받고 독립하신 거예요. 지금 3년 하시다가 교육 다 받고 독립하셔서 자기 수익 잡아내시는 거고. 그리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으로 충분한 수익 내셔야 되는 거고. 안타까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황태자 선생님 하이닉스 편입하셨다가 나 혼자 해도 또 되겠는데, 결론은 지금 장에서 아직 뭐 수익이 조금은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혼자 해도 될까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아쉬운 거죠. 하이닉스 저렇게 다 잘 갖고 계셨는데 저거를 그냥 16만 원대 다 팔아버리고. 우리 옥돌정 선생님께서도 현대차 하이닉스 이렇게 압축을 하시라고 해도 압축을 안 하시는 상태에서 그나마도 있는 하이닉스 현대차 비중 싹 정리해 버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마이너스라 이거야 계좌가. 아까 이제 포트폴리오 보여드렸지만 마이너스가 어떻게 날 수 있냐 이거지. 포트폴리오 구성만 잘하고 계셔도 마이너스가 날 이유가 없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도 엇갈려요. 포트폴리오 딱 받아보니까 딱 주력주로 압축을 잘해 놓으신 분과 그렇지 못하신 분.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한 분 이탈할까 말까 하는데 보통 신규 가입자에서 이탈을 하시고 만기자 연장 안 하시는 경우 간혹 있고. 근데 이제 그 이탈 오늘 기준에 이제 나 이탈할래요 하신 분께서 이제 이탈하신 건 아니야 지금. 뭐 이탈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이탈할래요라고 하셨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포트폴리오 구성이 매우 긍정적으로 잘 돼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맨날 똑같은 구성이고 하니까 내가 뭐 혼자 다 대처할 수 있겠다 아니라니까. 결론은 100% 100% 하이닉스로 가지고 가신 우리 황태전 선생님이나 또 옥돌정 선생님 포트 기준의 하이닉스 현대차 비중이 가장 높으셨겠죠. 그거를 다 정리해버리고 지금 28% 마이너스라고 말씀하시는 안타까운 이 상황이나 또 겪어보셨잖아. 작년 7월 말에 2차 전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싹 정리할 때 그때 정리 못하셨던 우리 송킹 선생님 또 우리 삼포 선생님 계좌가 막 따블이 나고 8억짜리 계좌가 21억이 되고 그 윤종도 덕분에 그렇게 수익이 났는데 마지막엔 윤종도 말을 안 들었잖아. 매도하세요 그럴 때 매도 안 하시고 결국은 공매도 금지됐을 때 상한가 한번 나온 그 시점에 그것도 그 시점도 아니고 거기서 꺾였을 때 정리하신 부분. 그러니까 에코프로로 따지면 140만 원대 정리할 수 있었던 거를 안타깝게도 얼마에 정리가 되신 거지? 그때 당시 기준에 70만 원 반토막. 그것도 다행이죠. 공매도 부분 금지되면서 상한가라는 비이성적인 또 변동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공부
어마어마하죠. 이 공부 손글씨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그냥 공부를 하셔서 독립을 하시든 응? 그렇게 해서 이런 뭐 수익을 가지고 가시든 아니면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 제대로 채우시고 변동성 매매 같은 경우에 아니 뭐 SKC 교육 다 해드렸잖아요. 오늘 기준에 매매세는 나갈 수도 있다니까. 지금 16%인데 17만 3천 원에 매수세 나갈 수도 있어요. 뭐 오버슈팅 나와서 뭐 상한가 수준 상한가까지 못 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 한미반도체도 상한가 갔었는데 거래대금 지금 뭐 최상위에 프로그램 수면 최상인데 그쪽 기준에 매매 사인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공부해서도 잘할 거냐 아니면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 잘 구성할 거냐 혹은 검색기 잘 활용하셔서 변동성 매매 기준은 다 잡아내잖아요. 지금 이제 930이 아니라 지금 기준에서는 1100 또 1300, 1500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어찌됐든 그 현재 YC 같은 경우도 그렇고 SKC 같은 경우에도 편입 그 매수 사인이 나온 이후에 탈퇴 재진입 그 다음에 이제 탈퇴 신호 이후에 계속 여기서 재진입이 야 이런 매수매도 하니까 아니지 차익 실현하고 만약에 재편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재편입 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 정도 잡는 거죠. 분할 매수하고 그러면 재편입 단가에서 마이너스 3%안 밀렸잖아요. 여기선 탈퇴 신호 나오는 거는 저점 잡으신 분들 차익 실현 안 하신 분들을 탈퇴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 기준을 고민해 보십시오. 이렇게 잡히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군들 오늘 뭐 슈팅 무지하게 나왔잖아요. 뭐 덕산 테코피아 편입 탈퇴 재진입 그러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탈퇴 신호 없어. 그러면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이런 그 검색기는 개별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매가 원활해요 하시는 분들은 검색기 하나 좀 갖고 계셔도 돼요. LS 머티리얼즈도 슈팅 나왔지만은 우리 검색기에서는 사실 애매해요. 그래서 진입 신호 나오고 재편입 뭐 차익 실현 부분이 굉장히 좁습니다. 늦게 나온 이유는 거래가 터져야 나올 거 아니야. 거래대금도 없는데 주가만 움직였다고 나와? 아니지. 그래서 Y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거래가 터지니까 나온 그 시점에 슈팅 범위가 이제 19,000원, 2만 원, 한 4, 5% 움직이고 밀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매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SKC나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진입 이후에 수익률로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개장 초에 진입, 그다음에 손절, 뭐 차익 실현 범위보다는 손절에 가깝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재진입 나오고 쭉 뻗어 올라간 흐름에 아직까지는 매도 신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진입 이후에 그럼을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방송 중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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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송 중이에요 지금 일단 방송 중이에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배달을 사무실 쪽으로 시켰는데 또 다른 데로 또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이 녹화하던 중이라 이거 참 애매모호한데 잠시만요. 마이크 켜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주지는 않을 텐데 제가 이걸 또 전화를 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이고 그 배달 기사님한테 좀 부탁을 하면 옮겨줄 텐데 아니면 뭐 촌성 또 가지러 가야 되잖아. 음식 다 식겠네. 음식이 시켜드리고 식으면 또 아이고 하여간에 죄송합니다. 그 영상 녹화할 때 제가 그런 걸 좀 잘 보고 했어야 되는데 결론은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닥 긍정적으로 설정을 안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제 기준에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잠시만요. HD 현대일렉도 수급이 이제 일부 들어오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매수인을 추가적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은 이제 이런 부분이 먼저 설정이 되고 문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HD 현대일렉은 알테오젠을 정리하고 100% 매도 이후에 HD 현대일렉으로 편입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드렸는데 편입하고 나서 이제 HD 현대일렉은 밀려 내려오기도 했었고 알테오젠은 오히려 또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기준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기준은 27만 6천 원 공방이잖아요. 그 기준에서는 우리가 편입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1% 변동성의 기준에
편입의 기준을 추가 편입의 기준 뭐 이런 걸 설정을 잡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결론은 지금 이제 매수인이 HD 현대일렉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우리는 우리 주력주로 지금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주력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에서의 설정 범위니까 문자가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알테오제는 일단 어찌됐건 뭐 정리가 된 기준이 설정이 된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일렉도 오늘 이제 떠 있다가 눌렸던 건데 거래가 제한 쪽이라 지금 안 뜨는데 저쪽에서 추가적으로 또 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그 현재 기준에 뭐 빙글에도 뜨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V10 그리고 V1300 그리고 V1500 뭐 이런 쪽을 놓고 봐야 된다 그랬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잡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은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 SKC 같은 경우를 편입을 할까의 고민은 우리 종목에서의 변동률이 이제 또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부분 또 설정 잡으면서 대처 기준을 잡아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영상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전체 오픈을 할게요. 전체 오픈 해드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시든 또 VIP 방에 계신 분들이든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옮겨 오셔서 함께 전략 기준 잡고 대처하는 쪽의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